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11회 신동민은 양수에 의해 신추호가 보영이의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는 걸 알게 된 후 신추호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신동민 사격 솜씨가 꽤 좋더라고요. 엔딩 보고 입틀막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작 소설에서 신추호 역할이 아들이 체포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래서 신추호가 죽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1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심동민이 빵야빵야 하는데 저 너무 놀랐잖아요. 사실 심동민이 정우 혼내주겠다고 신추호한테 빌렸던 총을 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는 장소에 잘 보관해뒀다고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11회에서 심동민이 보영이 방 장롱문을 열고 뭔가를 보길래 저 총으로 오늘 사단이 나는구나 싶긴 했어요. 근데 저 11회 엔딩에서 울었거든요. 저만 운 걸까요? 정우가 총을 들고 있는 심동민에게 저 다 괜찮고 다 괜찮아질 거예요. 보영이가 그 팔찌 좋아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니, 정우 진짜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괜찮다면서 보영이 아빠를 위로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보영이는 왜 자신과 엄마를 때리는 아빠에게 받은 그 팔찌를 좋아했던 거냐고요. 착한 애들이 죽고 누명 쓰고 그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심동민은 정우에게 많은 의미가 담긴 미안해를 남기고 신추호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동안 정우를 범인으로 생각하여 정우의 부모님께 패악질을 하고 정우 엄마까지 크게 다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넌 날 말리지만 난 신추호를 용서할 수 없기에 너의 말을 들어주지 못함에 대해서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추호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12회 예고를 보니 의대생인 하설이 총을 맞은 신추호의 가슴을 지혈하려 했으나 하설의 전화를 받고 노상철이 왔을 때 신추호는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한편 신동민이 총을 들게 해 신추호를 죽이게 만든다는 판을 짠 건 형구탁이었습니다. 형구탁, 최나겸, 예영실 아주 판짜는 된 선수들이에요. 정우의 차와 삽이 발견되면서 지문 감시까지 진행되자 형구탁은 노상철이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상철이 능글맞게 김희도한테 따박따박 대꾸하는 거 저만 좋은가요? 저 직장 상사한테 한마디를 안 지는 캐릭터 너무 좋아요. 김희도가 고정우 차 이게 뭐가 증거가 되냐고 하자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감식반 불렀다고 하고 고정우 사건 재수사 안 한다는 서장님 방침 무시하는 거냐고 하자 이거 고정우 살인사건 재수사가 아니라 양병모 신민수 성폭력 사건 재수사하는 거라고 받아치고 김희도가 이 사건 내가 수사할 테니 넌 빠지라고 하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차 사용을 허락해 주신 분이 가장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수사하겠다고 딱 자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11년 전 교통사고의 거짓 목격자들 끝에 진짜로 현장을 봤던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목격자는 증인으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본대로 말해야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 같다며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고정우가 아니라 덩치가 있는 중년의 아저씨 2명이었다고 진술했죠. 또한 11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말했으나 어떤 여자 형사가 폭우가 내렸는데 잘 본 게 맞냐며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목격자가 김희도에게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여자 형사한테 말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래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정우가 체포될 때 정우의 집으로 온 경찰들 중에 여자 형사가 2명 있긴 했었거든요. 이 여자 형사는 도대체 왜 증인을 그대로 돌려보낸 걸까요? 형구탁에게 뭘 받은 걸까요? 혹시 지금 예영실의 비서가 그때 목격자를 돌려보낸 형사였을까요? 다시 형구탁 이야기로 돌아가서 형구탁은 양수를 찾아가 자수를 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삽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양흥수는 사건 당일 보영이가 살아있었고 신추호가 삽으로 보영이를 내리쳐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악인들끼리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긴 했는데 서로 대화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이들은 아빠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았고 아빠들은 또 아빠들대로 정보를 나눠 가졌어요. 정말 죄를 골고루 나눠 가졌다는 정우의 말이 아주 딱인 것 같아요.
현구탁은 신추호가 삽으로 보영이를 내리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동민이 갖고 있는 총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국가수 정밀검사 결과 보영이의 두개골을 함몰시킨 상처의 모양이 삽과 일치했고 보영이를 죽인 결정적 흉기가 될 확률이 98%는 게 밝혀졌으니 삽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인을 신추호로 몰고 간 후 신동민을 이용해 신추호를 죽여서 또 보영이 살인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 거였죠. 양영수 또한 아들 병무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신동민이 신추호를 죽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서도 신동민에게 보영이 팔찌를 건네며 신추호가 보영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영이 팔찌가 아주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현구탁은 어떻게든 쓸모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 나오는 인물들이 진짜 다 하나같이 너무 나빠서 빌런 1, 2위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빌런 1위는 누구인가요? 12회 예고를 보니 하솔이에게 연락을 받은 노상철이 방탄조끼를 입고 무천가든에 도착했을 땐 신추호를 쏜 신동민은 총을 들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신동민은 자취를 감추지 않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판을 짠 현구탁을 기다렸죠. 현구탁이 신동민을 체포하러 오자 신동민은 현구탁에게 총구를 겨누었는데요. 하지만 현구탁은 신동민의 총에 죽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경찰로서의 명예에 먹칠을 당하고 법정에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써 죗값을 받는 건 건호와 신추호 두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요? 한편 11회에서는 다은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거의 밝혀졌습니다. 다은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박형식은 정훈의 창고에서 다은이와 그 짓을 하려다가 다은이가 결혼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자 욱해서 몽키 스패너로 다은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쳤죠. 다은이 할머니가 들었던 남자 목소리는 당연히 박형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두 명의 목격자 수호와 나겸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나겸이는 핸드폰으로 그 당시 모습을 모두 찍어놨는데요. 정우가 용의자가 되어 체포되었을 때 나겸이가 다은이와 박형식의 영상을 경찰에 넘기기만 했었어도 정우는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나겸이는 다은이가 던져버린 박형식의 반지와 다은이의 핸드폰을 득템하고 몽키 스패너는 박형식의 집 앞에 놔두었죠. 나겸이가 몽키 스패너를 박형식의 집에 배달한 이유는 몽키 스패너에서 박형식의 지문이 발견돼 버리면 정우를 범인으로 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겸이는 살인 흉기를 살해 장소에 두고 떠난 바보 박형식을 위해 직접 몽키 스패너를 집까지 갖다 준 거죠. 그런데 다은이의 혈흔이 묻은 몽키 스패너는 정우의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박형식은 몽키 스패너에서 자신의 지문만 지운 후 다시 정훈의 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죠. 예영실 입장에서 보면 박형식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냥 살인 흉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굳이 살인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되돌아간 거니까요. 그래서 예영실이 박형식에게 자꾸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 똥손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박형식은 수호가 11년 전 사건에 대해 그림을 그렸고 모든 걸 봤다는 걸 알자마자 쫄래쫄래 아내에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예영실이 자꾸 박형식한테 당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서 열심히 환자 돌보고 퇴근하면 집으로 오기나 하면서 조용히 있어라. 사건에 관심 갖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한편 신민수는 이 동네에서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떠나려다가 돈을 달라며 나겸이를 찾아갔고 정우가 하설이랑 계속 붙어 다니고 있으며 정우랑 하설이가 사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도 하설이가 정훈의 집에서 잤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신민수의 거짓 뉴스를 들은 나겸이는 하설에 대한 질투심이 크게 달해졌고 정우가 VIP 병실에 입원해 있던 엄마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자 정우야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분노했죠. 자, 이 상태에서 나겸이와 예영실이 손을 잡았어요. 전 이 두 사람이 가장 함께하지 말아야 할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은 정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까지 모두 핸드폰에 카메라에 담아놓고도 짝사랑하던 정우를 차지하기 위해 11년간 진실을 숨겼던 소시오패스이고 또 한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제거해오던 사람이니까요. 나겸이는 박형식의 죄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고정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2의 예고를 보니 예영실이 정우를 찾아와 수호가 그린 그림의 보영이와 형구탁 사진을 보여주며 보영이 사건의 흑막이 형구탁임을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예영실은 고정우를 차지하고 싶다는 나겸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하설이를 납치하고 감금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병무가 어떤 죗값을 받길 원하세요? 민수의 자백으로 병무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긴 했으나 보영이를 죽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신추호였다는 게 밝혀지면 병무는 진짜 성폭행 혐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경찰이 꾸미던 병무가 경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만으로는 저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도대체 병무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정우가 감옥에서 살았던 10년만큼의 시간을 병무에게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모든 걸 목격한 수호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